아이의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절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만 있다면 그 힘들고 고된 육아도 훨씬 더 덜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겸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한 육아 길잡이 피터쌤 곽재혁입니다. 믿고 찾아갈 만한 소아과를 정하고 믿고 찾아볼 만한 육아책을 고르고 조언을 구할 만한 주변인을 섭외하는 등의 준비는 많은 부모님들이 이미 필요성을 인지하고 나름의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아기와 함께하는 생활, 삶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신의 모성 본능을 믿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분명 답을 찾고 길을 찾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신생아기의 가장 흔한 질병을 꼽자면 아마도 황달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생리적으로도 발생하고 만사가의 60%, 이른둥이의 80% 정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신생아 황달은 질병이라기보다는 누구나 한 번쯤 거쳐가는 통과의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리적 황달은 보통 생후 2, 3일경에 시작이 돼서 생후 1, 2주경이면 사라지고 또 심한 경우라고 해도 광선 치료만으로도 쉽게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황달이 생리적인 범주를 넘어서서 일정 수치 이상으로 심해지게 되면 신경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황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보통 피부색을 보고 황달 여부를 판별하는 일은 불완전한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아기에게 황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엔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피부를 눌렀을 때 이게 일시적으로 피부가 좀 창백해지잖아요. 그 창백해진 부분이 좀 노란색을 띠고 있으면 황달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아기의 얼굴부터 배까지 노란 증상을 보인다면 병원에 가서 황달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기가 노래 보이지 않더라도 아이가 좀 못 먹는다거나 좀 처지는 소견을 보인다면 혹시 황달의 원인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유에 의해서도 황달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모유 황달은 보통 생후 4에서 7일경에 시작돼서 생후 2, 3주경에 최고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모유를 중단하면 쉽게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3일 이상 오래 모유를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아기는 생후 1개월부터 만 1세까지의 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시기는 제1급성기에 해당돼서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목 가누기, 뒤집기, 앉기, 기기, 서기, 걷기 등의 운동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출생 시에는 엄마에게서 받은 항체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수준의 면역을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생후 6개월 정도가 되면 모체로부터 받은 항체는 바닥을 보이게 되면서 감기나 장염 같은 전염성 질환을 빈번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아기가 처음으로 아플 때,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열이 날 때 부모님들은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열보다도 아기가 잘 먹고 잘 노는지입니다. 만약에 고열이 있더라도 아기가 잘 먹고 잘 노는 상태라면 아기가 그리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반면에 꼭 열이 높지 않거나 열이 없는 경우에라도 아기가 잘 먹지 않고 잘 놀지 않는다면 즉시 병원에 데려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기가 그 변이 황금색이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변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아기의 변이 황금색이 아니라고 해서 꼭 건강하지 않은 변이 아닙니다. 워낙 아기의 변은 색깔은 다양하기 때문에 특별히 선홍색이거나 보라색 변이거나 새까만 색의 변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변은 건강한 변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부모님이 보시기에 아기의 변 색깔이 좀 걱정되는 상태라면 스마트폰으로 변을 본 직후에 사진을 찍어서 의사 선생님한테 보내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기가 토할 때 등을 두드려주면 물론 심리적인 안정감 같은 건 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행동은 아닙니다. 아기가 토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바로 흡인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누운 상태로 토했을 때는 특히 토사물이 기도로 흡인이 되어서 질식될 위험이 있는데 고개를 즉시 옆으로 돌려서 토사물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주의시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갈 젖꼭지를 너무 오래 또 집착적으로 물게 되면 치아나 치열에 변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아기 아이들에게는 규칙적인 수유 스케줄에 도움을 준다면 혹은 수면에 도움을 준다면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든 너무 지나친 게 문제가 되는 거고 적절하게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이로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출생 직후에 B형 간염 1차 접종을 하게 되고 생후 4주 이내에 BCG 접종 그리고 생후 1개월에 B형 간염 2차 접종을 하게 되면 그 후에는 생후 2, 4, 6개월에 중요한 기초 접종들이 몰려 있습니다. DPT, 소아마비, 뇌수막염, 폐구균 그리고 로타 바이러스 그리고 수막구균 등이 그것인데요. 과거에는 이 접종들을 다 따로따로 했던 반면에 지금은 DPT, 소아마비, 뇌수막염 백신을 하나로 접종할 수 있는 오가 백신이 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맞아야 되는 주사 대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가을 시즌이 되면 생후 6개월 이후의 아기들에게는 독감 접종을 시행하게 됩니다. 독감을 접종하는 첫 해에는 한 달 간격으로 2번 접종을 하게 됩니다. 어린 아이라도 비타민이나 건강식품을 섭취시켜도 됩니다. 하지만 꼭 필수는 아닙니다. 음식을 골고루 잘 섭취하는 것만큼, 잘 먹는 것만큼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는 비타민이나 건강식품은 없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골고루 잘 먹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산균도 신생아기부터 섭취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흔히 유산균 하면 변비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 섭취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변비보다는 장 내에 이로운 균을 지속적으로 주입해 줌으로써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유에는 면역 성분을 비롯한 각종 영양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초유의 양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서 유축 후에 바로 버리시는 그런 부모님들도 덜어 보게 되는데요. 양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가급적 초유는 꼭 먹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육아가 아주 힘들고 고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절은 2번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아이의 가장 예쁜 지금 모습을 가슴 속에 그리고 눈에 사진 속에 많이 담아 두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만 있다면 그 힘들고 고된 육아도 훨씬 더 덜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